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백악관의 군축 담당 선임국장이 군축협회 그 연례회의에 나와서 북중러는 사실상 핵무기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고 다양화하고 있다. 군축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 만약에 그 미국이 또 이렇게 해서 핵과 관련된 배치 능력을 높이게 된다면 러시아는 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거다. 또 그 안에 뭐 생화학전도 포함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과 미국이 지금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핵협의 그룹 NCG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유사시 핵협의 절차, 핵과 재래식 전력 통합, 대북 그 확장 억제 관련된 어떤 사항들을 점검하고 추진 계획 논의 중이다. 아마도 오물풍선, 그다음에 확성기 재개 이런 것과 연관돼 있는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대화를 통한 협상 뭐 이런 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대화나 협상이 아니라 직간끝 관점에서 지금 그 긴장을 높이는 군축이 아니라 국방 이제 그 군사력을 좀 확충하는 방향으로의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는 것,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컨대 그 대북전단대 오물풍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에서 이게 총 대 총, 그 뭐 포탄 대 포탄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 핵 대 핵의 문제로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간다는 거는 정말 대단히 위험한 이런 발상 아니겠어요?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미국의 핵을 통해서 뭐 해국산, 뭐 핵 확장 억제, 뭐 이런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밟고 있는 건데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거는 핵 대 핵의 대결 구도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북의 핵 대 남의 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비대칭 군축의 과정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는 게 더 중요한 마당에 핵 대 핵의 문제로 이렇게 자꾸 가는 것은 그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재앙 덩어리를 우리 스스로가 품고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발상은 중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막 이러다가 우리 지금 뭐 한반도 평화의 촛불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고 경우에 따라서 뭐 서해 그쪽에서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위기감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진전되고 있다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를 빨리 열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은 안 하겠다는 거죠? 상임위를. 제가 뭐 아주 구체적으로까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제 원내대표가 오후에 의원총회가 열리면 거기서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꼭 그 가져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 안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진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조금 모렴치하고 뭐 그런 태도라고 생각해요. 뭐 안면 몰수하고 무조건 자기들의 이익은 지킨다 뭐 이런 건데 그만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궁지에 몰려서 얼마만큼 자기들이 그 수세에 몰렸는가 이런 것들을 뭐 반면 교사하고 있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스스로 뭐 그 고백하고 입증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군요. 네, 하여간 지금 뭐 따져보고 뭐 국방위 그다음에 뭐 외통위 그리고 정보위 뭐 최소한 3개 정도는 좀 가동을 해서 북한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저렇게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는 건지 그래서 실제로 원하는 게 뭔지 뭐 이런 정보들이 좀 그 왔다 갔다 하면서
통해서 내실 있는 좀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우선 그렇게 하려면 네. 상임위원장부터 선출을 해야죠. 오늘 선출하는 거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뭐 상임위원장부터 선출하고 네. 상임위가 어쨌든 법적으로는 네. 뭐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구성이 완료되기 시작하면 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그 국회에서 뭐 긴급 현안 질의 같은 것들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예. 정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네. 우리는 정부는 뭐 국회 못 온다 그러면 정말 못난 정부고 네. 아니, 그러니까, 정말 모자란 정부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니까요. 예, 정말 모자란 정부기 때문에 좀 격하게 이야기하면 찌질해지는 거죠. 찌질한 정부다. 예, 그렇죠. 이 그 국가적 중대사를 놓고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예, 좀 현안을 질의하고 또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하는데 네, 국민의힘을 핑계로 해서 정부가 국회 안 온다? 예, 그건 정부가 없는 거죠. 그건. 정부가 무정부 상태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 정부가 없으니까 예. 국회에서 정부를 불러도 안 예. 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윤석열 대통령이 떠났는데요. 지금 국내 현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최혜병 특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 북한 문제 이렇게 있는데 뭐 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적절한 시간인가? 뭐 국빈 방문이긴 합니다만 뭐 가서 에너지 교류 뭐 이런 걸 한다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전직 관료, 특히 이제 내각을 책임지셨던 분의 입장으로 볼 때 지금 이처럼 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해진 것이긴 합니다. 네, 국가 간의 뭐 특히 외교적인 그 과정에서 약속된 것은 웬만하면 네. 지키는 게 바람직하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면 뭐 그런 측면에서 국무총리도 있고 관계 장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정상 외교를 진행시키는 거는 그렇게 뭐 탓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 문제는 이렇게 그 외교 순방을 나가면서 네. 지금 긴장이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예. 어떤 방침과 태도로 그 지침을 주고 혹은 예. 또 외교 순방길에서도 상황을 점검하고 예. 있느냐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걸 계속 대결 대 대결을 부추기는 형태로 네. 정말 그 대결 대 대결을 부추겨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예.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긴장만 초긴장 상태로 높아지는 이런 그 악순환을 그 방치하는 네. 이런 것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네. 제가 뭐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대화나 협상을 통한 해결 네. 이런 과정들을 외면하고 사실상 아무 해결 해결에 뭐 답이 될 수 없는 예. 이런 과정을 가지고 그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건 또 다른 기만이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기만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해외 순방 갈 땐가? 예, 이렇게 막 초긴장 상태에 있고 국내 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왜 갈까?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제가 좀 여쭤봤고요.